자,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에 대한 현재 절대 파이널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현재 이 과정을 정확하게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그 조건문의 상황이나 특정 설정들을 잘 보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맵핑을 한번 할 텐데 이 경우의 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해보면 기본적으로 문제 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맨 처음에 설정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배경을. 그리고 이 배경 뒤에 뭐가 따라 붙냐면 이 배경 뒤에는 반드시 주의할 상황인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제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제한 상황이라는 것은 공식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기본적인 장치를 깔아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선으로 따지면 생선을 맛있죠. 근데 중요한 건 생선에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가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먹으려면 반드시 뭐하니? 먼저 살을 발라내고 가시를 분리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이 제한 상황이란 것은 이 맛있는 이 상황 설정에 따른 공식 사용, 즉 이 공식을 방해하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뭐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옵션이 뭐냐? 그러면은 이 제한 상황 처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문제 풀이법.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공식으로 밀어붙이시면 안 되고 선 상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 상황 정리. 그리고 호식 정리. 이 과정을 반드시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선 상황 정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하세요. 제한 상황 정리. 그리고 제한 상황이 끝나면 나머지 상황을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정리. 여기는 제한 상황이 없어야겠죠? 예, 이때 쓰는 것이 바로 공식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문제를 보면은 집합이 나와요. 집합에 대한 설정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특정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함수죠. 함수는 반드시 관계도를 꼭 그리세요. 관계도 그리기.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X에서 이렇게 Y로 간다 하면서 이 대응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만약에 올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역시 이 함수가 나오면 변별력을 가르는 준킬러나 킬러의 문제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상황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화 과정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가 아니고 항상 수용도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용도라는 과정은 필수 불가결하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가장 중요하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이 경우의 수는 확률은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문제는 더 간결하게 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을 내용 정리를 하는데 내용 정리의 방법은 세 가지. 하나는 합사건, 두 번째는 곱사건, 세 번째는 수용도. 이렇게 가를 수가 있어요. 합사건이란 것은 두 사건 A, B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이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를 한 이후에 그 상황의 끝의 결과를 봐서 B라는 상황이 펼쳐질 거냐? 라고 묻는 건데 현재 이것에 시간의 이어짐이 없다.
상황에 대한 이어짐이 없다, 곧 시간의 이어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약 A 합집합 B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면 A와 B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교집합이 없다? 그러면 그냥 A 더하기 B 하면 끝나는 거고, 겹치는 게 있다 라고 할 때는 겹치는 부분만 발췌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이어짐이 있다 라고 하면 이 A, B에 대한 시간의 이어짐이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NA 교집합 B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것은 M 곱하기 N 또는 A 곱하기 B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또는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하면 곱하기 뭐 N B바 A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간단한 표기만 이렇게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내가 뭘 했어? 그러면 얘가 1회의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2회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의 이어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곱이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식정리가 가능해져요. 식정리가 가능해진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수용도라는 과정은 어떨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기본적인 식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식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은 모든 경우를 다 적는 겁니다. 모든 경우를 적는다. 이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 있는 이제 제한 상황 정리 또는 선 상황 정리할 때도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용도예요. 이 수용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수의 합차, 두 수에 대한 합이 5다, 두 수의 합이 6이다 이런 식으로 값이 딱 떨어지는 경우, 또는 두 수에 대한 곱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면 이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모든 경우를 다 적는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수에 대한 대소비교. 대소비교. 다시 말하면 크다, 작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 그리고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부호 판정이 나오는 모든 경우는 전부 다 이거는 수용도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 내용을 다 적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요거와 똑같죠. 크다, 작다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같다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일치 또는 불일치를 설명해 주는 거야. 두 수가 일치하더라 혹은 같지 않더라 이런 설명도 나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마시고 수용도를 가지고서 내용 정리를 하자. 다시 말하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완벽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수용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심화 정리 한번 해주면, 내용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조금 심화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M permutation R, N combination R 또는 M pi R 또는 원순열, 같은 문자 나열순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NHR,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까? 이것이 되게 고민돼요. 아마 공식들 많이 쓰겠지만 아까도 있지만 선 상황 정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때 가서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N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항상 얘는 선택을 당하는 개수다.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개수. 선택을 당하는 게 누구야? 그러면 N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택을 당하는 게 뭘까? 요걸 정확히 구분하시고, 두 번째 R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선택을 하는 쪽이다. 선택을 하는 입장이다. 또는 그것의 개수다 라는 설명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헷갈린다 하시면 요 내용들,
요것만 정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이제 요 NHI라는 내용은 과연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심화 정리를 먼저 보여줄 거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 들어가는데, 이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은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거나, 아니면 순서는 있는데 and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입니다. 배열 가지수가 한 가지. 자, 이렇게 되는 설정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썼던 거 또 쓸 수 있니? 라고 할 때 중복을 허락한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중복 조합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선 상황 정리. 그리고 후식 정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떠한 설정, 어떠한 실생활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A, B, C, D의 합. 이것은 R, 개.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앞쪽에 있는 이 A, B, C, D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야. 선택을 당하는 개수. 그래서 이것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n개다.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을 하는 개수. 선택을 하는 개수다. 선택을 하는 개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 상황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식 정리에 들어갑니다. 후식 정리.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NHR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이에요. 혹시 선생님한테 개념적 사고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면 요걸 딱 보자마자 요 N개를 구분하는 바가 몇 개 있어? 그러면 N-1개. 그리고 여기 R개 합쳐서 전체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N-1 플러스 R. 그래서 N 플러스 R-1. 그쵸? 전체 공간 중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개수, 혹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배웠던 학생들이면 바의 개수 플러스 선택 개수, 그럼 전체 개수에서 컨비네이션 바의 개수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걸 원하지만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서는 선생님 때 개념적 사고를 안 듣고 선생님 학교에서만 배웠다, 아니면 다른 선생님 때 배웠던 분들은 위의 방식을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해서 살짝 올려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제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상황이란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A, B, C, D를 잘 보셔야 돼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중복을 선택하겠다는, 중복을 해서 선택하겠다는 건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어. 그럼 또 뽑다 보면 반대쪽의 입장에서 선택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쓰려면 첫 번째, 현재 모든 문자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설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잘 나오는 게 의미 아닌 정수.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이때는 자연수 A, B, C, D 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된다면 이 말의 뜻은 A가 1보다 작거나 크고 B가 1보다 작거나 크고 C가 1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하나씩을 전부 다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를 갖고 연산한다 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하면 요거 하나씩 뺀다 쳤을 때 A-, B-, C- 이렇게 해서 정리한다면 여기는 R- 몇 개씩 뺐어? 하나씩 전체 몇 종류를? N종류를 현재 이렇게 N개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상 첫 번째 가장 노골적인 게 바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문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가 아니고 어떤 이름이에요. 사과, 배, 딸기, 포도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문자는 반드시 1차가 돼야 됩니다. 1차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B, C, D. 만약에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나오면 식사용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C제곱이 나왔네? 그러면 C제곱을 먼저 숫자를 0, 1, 2, 3, 4 이렇게 넣어서 그 C제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1차식을 상태에서 식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문자는 1차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개수는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A, B, C, D 나와야 되지 A 더하기 2B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2B가 나와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숫자 0, 1, 2, 3, 4를 넣어서 먼저 제거하고 남은 후에 문제를 풀어라. 그 다음에 각각의 식의 과정은 부호가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 플러스가 돼야 함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 질문하는 마지막은 선택을 당하는 쪽. 선택을 당하는 쪽은 N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입장은 바로 R이다 라는 개념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은 이렇게 딱 요 제한 상황 안에서만 모든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우리가 경우의 수 중에서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버전이 마지막 5번째 이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는 점수를 주는 버전인 만큼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문제 푸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식의 개수가 몇 개야? 1개. 그 다음에 변수는 하면은 불일치하다 이게 되는 거야. 불일치. 다시 말하면 시험 자체는 이렇게 A 더하기 B의 N승을 줘서 현재 A의 R승, B의 N-R이 얼마지? 라고 묻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값이 얼마일까? 라고 묻는 건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항상 각각의 문자와 숫자와 부호를 하나로 뭉쳐주세요. 문자, 그 다음에 숫자, 부호를 하나로 묶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과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석은 필요 없고 연산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가 R게 나왔네 하면은 N 컨비네이션 R, A의 R승, B의 N-R승 이렇게 해서 식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식의 개수가 1개인데 변수가 일치한다면 이라고 설명해줘요. 자,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바로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n승이다. 이때 x의 m승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떨어지면 이럴 때는 반드시 선해석, 그 다음에 후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는 차수 일치를 만들어줍니다. 차수 일치. 그래서 이 x의 m승을 만들려면 각각이 몇 번씩 나오는가 그렇게 먼저 상황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이면 x제곱이 몇 번, x분의 1이 몇 번 나왔을 때 x의 m승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식 정리해놓고 나서 개수 비교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옛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풀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그래서 먼저 각각 몇 번 나올까 먼저 선 상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후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인데 이번에 확통이 좀 어렵게 나와야겠다 좀 시간 좀 벌어야겠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식이 2개예요. 그러면서 변수는 반드시 불일치하게 출제해 줍니다. 자, 이런 경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설정은 x 플러스 a의 m승과 x 플러스 b의 n승이 있는데 이 결과 x의 r승이 얼마야? 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해석, 그 다음에 후 연산의 과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선 해석의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만약에 x-1의 3승과 x 플러스 2의 5승이 있는데 여기서 x의 제곱이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는 얘가 x의 제곱이 나올 때 여기는 상수가 나올 거다. 두 번째, 여기선 x가 나온다면 여기도 x가 나와야 한다. 세 번째, 여기서 상수가 나온다면 여기서 x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선 상황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후 각각의 식을 통해서 x의 제곱, 상수가 나오는 결과를 구해준 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1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과정이 3점이라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점을 줄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 원래 이게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문제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경우의 수에 관련된 전체적인 매핑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